안녕하세요. 세력 강사 세강입니다. 자,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GPU를 수만 개 이렇게 만들어내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HBM을 아무리 만들어낸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AI 데이터 센터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가 AI 산업에 초비상이 걸린 새로운 병목 구간이 새롭게 생겼다라는 건데요. 자, 그 뒤에 폭발적인 수혜를 입을 다음 주도주가 정해졌습니다. 바로 광통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에서는 광통신 관련해서 주가가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광통신 관련 대장주 세 가지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AI 데이터 센터를요, 사람 몸에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최고급 GPU,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가 두뇌이고 막대한 전기가 필요한 건 아실 겁니다. 이 전기가 심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거대한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바로 광통신, 혈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I가 엄청난 성능을 내려면 수천, 수만 개의 GPU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이렇게 동시에 데이터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주고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기존에 쓰던 전기 신호 방식은 구리선이라는 이 치명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거리가 길어져도 신호가 뚝뚝 끊기고 끔찍한 이 발열량과 전기를 너무나 많이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AI 데이터 센터가 가장 문제가 뭡니까? 결국 이 발열과 전력 소비 그리고 AI 데이터량을 많이 옮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혈관이라고 했었을 때 광통신이라고 하면은요, 빛으로 데이터를 쏘기 때문에 더 멀리 보낼 수 있고요, 더 많은 용량을 전송할 때 끊임없이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구리선 같은 경우에 이 혈관 역할을 했었는데 이 혈관 역할을 하기에 너무나 많은 열을 내고 데이터도 많이 옮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광통신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AI의 정보를 더 많이 올릴 수 있고 거기다가 더 빠르게 올릴 수 있고 더 길게 힘있게 보낼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AI 시대에서는 이 광섬유로 된 광통신이 꼭 필수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AI용 광 케이블을 수요가 187%나 폭증을 했다라는 겁니다. 수요가 이렇게 폭증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AI 슈퍼 사이클에서 이 광통신 관련돼서 광 케이블 관련돼서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6년도에는요, 77%의 추가적인 수요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요. 27년도에서는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광섬유 수요가 데이터 센터 비중이 원래 5% 미만에서 처음에 데이터 센터 지을 때는 구리선으로 써봤겠죠. 자, 그런데 구리선으로 쓰니까 너무나 많은 정보를 옮기고 너무나 많은 걸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광통신, 광케이블로 바꿔봤더니 이 문제들이 싹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모든 데이터 센터에서는요, 이 광케이블을 쓸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AI 시대에서는 이렇게 HBM 관련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 여러분들 주가가 몇백 퍼센트, 몇십 배가 올랐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MLCC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성전기가 왜 주가가 올라갔습니까? MLCC가 당연히 전자제품에서 가장 기초적인 이 지금 걸 만들었기 때문에 MLCC 관련돼서 삼성전기도 올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광 케이블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돈이 이제 HBM 갔다가 엔비디아 갔다가 MLCC 갔다가 이제 광 케이블까지도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광 케이블은 필수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이 글로벌 빅테크 반도체 거물들의 총력전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엔비디아도 지금 이렇게 AI 광통신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 기술까지 지금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이 광통신 관련돼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 로드맵까지 논문까지 제시하면서 자기들도 이제부터 반도체 HBM에 이 광통신, 광 케이블을 넣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통신 기업을 지금 인수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CPO를 위해서 계속해서 파운드리 진출 쪽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해서 이거를 CPO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 기술 한마디로 말해서 광통신 기술을 지금 계속해서 원하고 있다. 심지어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도 광통신 기업을 지금 인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믿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뉴스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HBM 쪽 관련돼서 이제 구리선 대신해서 빛으로 AI 데이터 병목을 뚫는다라고 해서 광통신에 투자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거도 볼까요? 삼성전자 AI 데이터 센터의 이 빛전쟁에 참전을 했다. 결국 삼성전자도 지금 광통신 관련 이런 기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광통신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벌써 7월 달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한 달 전 됐죠. 자, 볼까요? 자, 젠슨항까지도 지금 이렇게 그래픽카드 넘어서 이제 데이터 센터, 즉 CPO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전 세계 AI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은 광통신 관련돼서 계속해서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광통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또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 AI 데이터 센터의 새로운 병목이 뭡니까? 바로 네트워크 전송 속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AI 속도를 위해서 그래픽카드, 그 다음에 HBM을 엄청나게 잘 만드는 기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정말로 너무나 이제 그래픽카드 이 엔비디아 거라든지 삼성전자의 HBM 거라든지 이거를 너무나 잘해서 AI가 너무나 빨리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가져다 주는 이 데이터 통로의 속도가 여러분들 1년에 1기가 준다라고 1년에 1기가 속도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느리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속도가 느리면은 아무리 계산을 빨리 한다라고 해도 이 정보를 결국은 우리한테 주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정보를 넘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속도 자체가 이렇게 옮겨가는 게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광통신 관련돼서 당연히 똑같이 또 속도를 위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AI 데이터가 정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지게 됐고 이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하니까 결국 광통신이 필요했다. 빛의 혁명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도대체 왜 광통신 관련돼서 꼭 지켜보셔야 되는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 제가 베스트 3가지 종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3가지를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3분만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 종목들 정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8월 20일 날 마키나락스 말씀드렸고요. 2시 31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볼까요? 마키나락스 보시게 되시면 지금 0.5% 정도 올라주고 있는데 실제로 보시게 되시면 고가는 5%까지 아침에 이렇게 잘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1% 정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라고 해 놓고요. 자, 두 번째는 8월 20일 날 뉴앤AI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UNAI 보시게 되시면 지금 3% 정도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것도 고가가 8%까지 원래 올라가고 있었죠. 하지만 현재는 3%니까 일단은 3%로 해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셀바스 AI입니다. 자, 셀바스 AI 보시게 되시면은 요것도 10% 넘게 올라주고 있다가 일단 현재는 지금 4% 정도 올라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다 합치면 지금 8%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제가 항상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안 드시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안 사시면 되는 거고, 저는 그냥 여러분들 대신해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매일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늦게 팔아서 8% 정도 수익을 봤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수익을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또 8월 19일 날 한번 볼까요? 자, 알테오젠입니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자, 보시게 되시는 대로 8월 19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런 다음에 얼만큼 올라갔습니까? 무려 20%나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8월 19일 다음에 8월 20일은 20%나 이렇게 올라갔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SK 이터닉스도 볼까요? 자, 보시게 되시면은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서도 자, 여러분들 8월 19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고가는 이렇게 10% 넘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SK증권 같은 경우에서도 자, 보시게 되시면은 엄청 잘 올라갔었죠. 8월 19일 날 말씀드렸고 다음 날 이렇게 지금 상한가까지 가줬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8월 이제 21일 날에도 급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과거부터 계속해서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8월 7일 날 알테오젠 말씀드렸고 마키나락스도 8월 6일 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서도요, 걔가 8월 4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광통신도 너무나 잘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한 번 더 또 치고 올라갈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 100원 하나 요구하는 것도 없고 그냥 무료로 이렇게 제가 항상 돈이 많이 몰리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신 제가 여러분들께 원하는 게 뭡니까?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러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보 받는다는 듯이 어차피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바라보시기만 하셔도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종가 베팅방 들어오실 수 있냐라고 하면은요,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9529-9971 이쪽으로 입장이라고 딱 2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텔레그램을 여러분들이 안 하신다라고 하시면은요, 제가 이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라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3시간에서 4시간 매일 이렇게 분석한 종목들을 매일매일 그냥 무료로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도대체 왜 이 종목을 제가 골랐을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장주 LS전선입니다.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광 케이블을 당연히 만들 수 있고요. 이 지금 해저 광 케이블까지도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정말로 재밌습니다. 주가가 급등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지금 점점점 파도가 한 곳으로 모이고 있죠.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점점점 모인다라는 거는 과거에서도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모이고 한 번에 발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수렴 후 발산이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다가 한 번에 거래량이 또 터지게 되면은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주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이유는 바로 개인들, 위쪽에 있는 개인들이 일단은 물량을 지금 털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이 충분히 뺏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빠르게 또다시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LS전선 저는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광통신 관련돼서 광케이블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렇게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여러분들 이란이 광케이블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지금 하면서 또다시 광케이블 관련돼서 LS전선 충분히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대한광통신입니다. 여러분들, 대한광통신은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연히 광케이블을 지금 만들 수 있는 기업이고요. 광케이블 뿐만 아니라 미국의 광통신 기업까지 인수를 해서 트럼프의 관세까지도 지금 피할 수 있다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대한광통신 기업을 노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프리폼까지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프리폼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통짜 유리에서 이 유리를 아주 가늘게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리폼을 뽑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대한광통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프리폼부터 시작을 해서 광케이블까지 광섬유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 바로 대한광통신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광통신의 성장세 또한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미국에서 이제 매출 비중이 거의 50%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관세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만들지 않으면은 전부 다 관세를 때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캡 아메리카라는 이 광통신 기업을 지금 인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내에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흑자로 전환이 되고 미국에서도 지금 AI 관련돼서 돈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있죠.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한광통신처럼 이렇게 미국 내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아지고 있어서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도대체 왜 대한광통신이 현재 잘 나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라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적자만 보던 회사가 드디어 흑자로 돌아서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확실히 주가가 급등하고 조정받고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만한 자리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에 대한 그림을 같이 그려볼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LIG 아큐버입니다. LIG 아큐버 같은 경우에서도 통신장비 관련주로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미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면서 무려 개인들의 물량을 지금 다 뺏고 있는 게 바로 LIG 아큐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실적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요, 당연히 LIG 아큐버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적자를 보던 기업이 이제 거의 2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요. 거기다가 매출은 지금 여러분들 또 엄청나게 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히 이 기업의 주가 또한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가가 지금 거의 바닥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주가가 급등을 한 뒤로 거의 바닥권까지 떨어지고 나서요.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2만원 초반대라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 가격대였고 지금 잠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나 지금 조정받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만하고, 외국인들이 도대체 왜 계속해서 사고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LIG 아큐버도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LIG 아큐버도 한 번 더 주가가 살짝 떨어지고 저는 한 28,000원 부근대에서 또 한 번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 관련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마키나락스 관련해서도 잘 가고 있었는데 이 마키나락스 제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던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시죠? 과거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던 종목들 이렇게 정말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공부도 원하시고 어떤 종목이 또 주가가 잘 올라갈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공부방도 들어오시면 좋으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위에 번호로 이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입장까지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여기에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